지 3번 제곱수란 무엇인가를 배우겠습니다. 우선 제곱수라는 것은요, 자연수의 제곱인 수를 제곱수라고 합니다. 자연수의 제곱인수. 우리 구구단을 배우면요, 1은 9구단이니까 9까지 나오는데요. 여기 1 곱하기 1은 1, 2 곱하기 2는 4, 3 곱하기 3은 9, 9 곱하기 9는 81. 뭐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점점점 해서 81까지 오는 거, 이 자연수의 제곱인수를 제곱수라고 한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것은 여기인데요. 알 수 있는 게 10 곱하기 10은 100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121, 144, 169, 196, 225까지 해서 11의 제곱, 12의 제곱, 13의 제곱, 14의 제곱, 15의 제곱까지 가르쳐줬는데요. 얘는 우리 어디에서 했죠? 피타고라스 수에서 좀 암기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쵸? 됐습니까? 수 때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루트 제곱수면요, 자연수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자연수는 양수니까요. 그쵸? 루트의 제곱이 사라지고 얘가 양수기 때문에 양수 그대로 나온다. 이 원리가 계속 쓰이는 겁니다. 루트 25의 제곱은요, 5의 제곱이고요, 양수. 루트의 제곱은 사라지고 양수는 그대로 나온다. 9의 제곱. 됐죠? 근데 이제 얘가 자연수기 때문에 이제 자연수 같은 경우는 제곱수 있으면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똑같습니다. 25는 루트 5의 제곱하고 루트 마이너스 5의 제곱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게 바로 제곱수입니다. 얘는 5로 나온다. 장형한 거고요. 얘는 앞에 음수가 되고요. 루트 제곱이니까 루트 없어지니까 음수가 뭘로? 양수로 바뀌어서 부호가 바뀌어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첫 번째로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것도 앞에서 다 배운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모든 자연수는요, 근우를 사용해서 루트 제곱세꼴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아까 루트 9는 3인 것처럼 3은 루트 쓰고 3의 제곱. 즉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루트의 제곱이 사라진다 그랬죠. 이제 이건 반대예요. 사라진다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얘는 얘에서 루트의 제곱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어떤 과정이에요? 루트 제곱에다가 양수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음수 집어넣어줘도 되고요. 그쵸? 그래서 됐습니까? 그래서 4 같은 경우는 루트 제곱이 되고 얘가 루트 4 같은 경우는 4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4 집어넣어주면 루트 16이 된다. 어렵지 않죠? 5 같은 경우는 루트 제곱 만들어주고 위에다가 이렇게 양수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쵸? 네, 얘는 뭐랑도 같다고요? 마이너스 집어넣은 것도 같다는 것까지 생각해 주시면 사고력이 점점 늘어납니다. 6은요 어떻게 될까요? 제곱 써놓고 여기다 6 집어넣으시면 루트 36. 얘는 루트 마이너스 5의 제곱도 같아. 그래서 음수는 양수로 나와. 음수는 양수로. 양수는 양수로. 양수는 양수로. 그 다음에 음수는 양수로 나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제곱수의 응용이 좀 어렵습니다. 어떤 자연수를 소인수 분해하였을 때 소인수의 지수가 모두 짝수이면 이게 중요합니다. 홀수가 아니어야 됩니다. 홀수 아니고 짝수이면 제곱꼴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연수에. 그쵸? 그래서 루트의 제곱이 자연수가 되려면 네모 안에 소인수 분해하였을 때 지수가 모두 짝수가 돼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만약에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은요,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말했지만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3의 제곱 분배 법칙 2 곱하기 3 이렇게 6이 나온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면 엄청 편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제곱꼴로 나타내면 된다는 거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한 부분은 좀 지우고 확장을 좀 시킬게요.
그래서 여기서 익혀야 되는 스킬이 바로 뭐냐면요. 좀 알아두셔야 될 스킬이 이에 문자 나타나겠습니다. A M이고요. 그 다음에 B에 N이라고 나타낸 다음에 루트로 나타내면요. L 루트 A의 M 곱하기 루트 B의 N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선생님 같이 곱하기로 돼 있으면 얘 따로 그 다음에 얘 따로 나타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공부해 두시면 엄청 편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얘는 또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또 원리를 배워야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은 제곱이 같으면 분배 법칙으로 해서 2 곱하기 3의 제곱으로 묶을 수 있다는 거 배웠죠. 이것도 어차피 이 원리가 사용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 원리를 먼저 익혀두실 때 이 문제 풀 때는 엄청 편하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좀 핵심 문제는요. 좀 쉬운 거 한번 다시 해볼까요? 5의 제곱하면 루트 하면요. 루트 있으면 나누어진다. 그쵸? 안에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면 되고요. 루트 제곱 사라질 거고 5 그대로 나오면 되니까 15가 된다는 과정입니다. 됐습니까? 이게 효과가 있는 방법은 바로 얘입니다. 만약에 5의 4승 곱하기 2의 제곱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요. 이제는 이렇게 바꾸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쵸? 물론 얘를 5의 제곱은 제곱. 그쵸? 얘는 5를 몇 번? 4번 곱했기 때문에 2번씩 곱하려면 몇 번? 25를 제곱하면 되고 2의 제곱이다. 루트 25 곱하기 제곱 같으니까 둘이 곱으로 묶을 수가 있네. 루트 50의 제곱이네. 그러면 50이 나오네.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쵸? 풀 수가 있는데 이거 제곱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럼 선생님 방법으로 풀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루트 왜 그럴까요? 여기 루트 5의 4제곱 곱하기 루트 2의 2제곱 됐습니까? 5의 2제곱은 아까 같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얘가 2로 나와버렸어. 부담이 안 느낍니다. 이제 얘만 풀어주면 돼. 루트 5의 4제곱은 뭘까요? 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루트 5는 아까 25의 제곱까지 나타내면은 어떻게 돼? 이거 없어져 주네. 그래서 25 곱하기 2는 50이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이렇게 분배 법칙을 이용하는 게 더 이런 경우에는 쉽다. 이해되셨습니까? 됐죠? 여기가 살펴본 게 똑같습니다. 루트 아까 5의 4승 같은 거 보면요.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입니다. 그쵸? 루트. 그러면 루트 5에 2개씩 이렇게 묶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5의 제곱에 제곱 이렇게 해서 5의 제곱이 나온다는 거. 됐죠? 그래서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짝수가 돼야 돼요. 만약에 얘가 홀수가 돼버리면요. 루트 5의 3승은 루트 5 곱하기 5 곱하기 5. 그러면 두 쌍이 안 묶어집니다. 두 쌍이. 이렇게 제곱꼴이 있어야지만 나가는데 제곱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제곱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곱꼴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짝수여야 된다. 이번 또 연습해야 될게요. 제곱수. 아까 3의 세제곱은 어떻게 제곱을 나타내야 되냐? 보십시오. 2 곱하기 2죠. 그래서 3의 제곱 곱하기 2 이렇게 맞춰준 거야. 2 곱하기 2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8이 아니고 5의 6은 어떻게 맞춰줄까요? 이 제곱을 만들려면요. 2, 3은 6, 5, 3, 2 이렇게 해서 맞춰주는 겁니다. 제곱. 다시 보겠습니다. 루트 7의 8 곱하기 5의 4 이렇게 나타내면요. 이거 어떻게 나타낸가? 루트 7의 8 곱하기 루트 5의 4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그쵸? 나눠지죠? 그 다음에 이거 다시 제곱꼴로 나타내려면 어려워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제곱꼴. 뭐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7에 원다고 4, 2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맞추는 거 곱하기 루트 얘도 제곱이 필요해. 뭐의 제곱이죠? 바로 2는 4에서 5의 제곱. 그래서 애끼리 지수끼리 이렇게 곱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7의 8제곱은 7의 4제곱의 제곱. 5의 4제곱은 5의 제곱의 제곱. 보십시오. 4는 2 곱하기 2. 8은 4 곱하기 2에서 7의 4제곱, 5의 제곱 이런 형태로 된다는 것까지 좀 이해해 주시면 편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나오면 제곱수의 응용 같은 경우도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이 계속 문제를 만들어 줄 테니까 계속 반복하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제곱근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제곱근의 대소관계는 너무 이지합니다. 사실 이거를 못 푸는 학생들은 없어요. 쓰는 그 개념은 이렇습니다. A하고 B가 크면은 제곱근도 똑같고요. 제곱근이 크면 제곱함수도 같다. 그래서 서로 영향을 끼친다는 건데 여기 사각형이 있습니다. 넓이가 정사각형이라고 봤을 때 넓이가 크면 변의 길이도 크다는 거죠. 그렇죠? 정사각형으로 따져봤을 때 넓이가 크면 변의 길이도 크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정사각형이 넓이가 크면 변의 길이도 크고요. 변의 길이가 클수록 넓이도 크다. 어렵지 않죠. 중요한 거는 이제 근호가 있는 수와 없는 수의 비교입니다. 3하고 2하고 비교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루트 17하고 루트 15, 루트 안에 있는 수가 클수록 크다. 모르는 수 없을 겁니다. 루트 안에.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이제 4하고 루트 19하고 어떻게 비교하느냐? 우리 어디로 돌아갑니까? 바로 얘로 돌아갑니다. 모든 자연수는 루트 제곱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걸로 들어갑니다. 루트 4 같은 경우는 안에 제곱을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 배웠죠? 그래서 여기 봤듯이 루트 7하고 3의 대소는요. 3을 얘를 자연수로 나타낼 수 없으니까 얘를 자연수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루트 7은요. 3은 루트 9니까 선생님이 먼저 답을 말해줘 버렸네요. 루트 7하고 루트 9로 바꾼 다음에요. 안에 있는 숫자가 클수록 크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두 번째는 제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곱해서 7이 될 거고요. 얘는 제곱하면 9니까 7하고 9 누가 더 크다?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제곱수보다는 이 방법을 쓰는 걸 더 선호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루트 7은요. 2는 바로 루트 4입니다. 그쵸? 루트 4. 3은 루트 9죠. 그래서 루트 9 이런 사이에 있습니다. 따라서 7은요. 2하고 루트 7은 3 사이야. 그래서 우리 루트 7을 어떻게 나타나네? 2.xxxx 나타냈어요.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그래서 소수 형태로는 2점 얼마 2점 얼마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까지 생각해 두시면 나중에 루트 7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